떡 잘 먹었습니다. 누가 가져오셨어요? 배불러 먹었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73페이지 이제 임차권 뭐가 있습니까? 등기명령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제. 자, 칠판 봐보세요. 갑 주택 있고 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임대를 내준 사람이 임대인,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임차인. 주택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돌려주려는데 보증금 안 돌려줘요. 얼마나 되는데? 1억. 왜 안 돌려줘요? 돈이 없어서. 돈을 어디다 썼어요? 술 먹었어. 술 먹었다 한긴 했어요. 이게 뭐, 1억 뭐 술 먹으면 한 열흘 먹으면 없지. 그렇죠. 그렇죠. 뭐 돈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겠지 그러고 집을 비워주면 대항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그래서 이제 이사를 못 갔는데 지금은 임차권 등기해놓고 가면 되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다 신청을 하면 됩니까? 법원, 구체적으로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지군법원에. 그렇죠? 등기 신청인데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이사 들어올 때 주택만 인도받았지 주민등록을 안 갖추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항력 있이 산 겁니까? 없이 산 거예요? 없이 샀죠.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안 돌려주니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된 날로부터 뭘 취득한다? 대항력도 취득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취득한다. 대항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못 나가. 못 나가. 그리고 우선 변제 후순위보다 경매 넘었을 때 먼저 배당받는다. 됐죠? 이걸 취득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임차인으로 들어올 때 주주학을 다 갖추고 들어오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미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효력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때 갖춘 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등기 한 날 취득한 게 아니라 이 효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유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했던 대항력 우선 변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등기해놓고 이사를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집 비워줘도 관계없어, 이제. 대항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비워줬어요. 어차피 비워주니까 갑이 또 병에게 임대차를 내줬네. 왜? 자기 살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죠? 새로운. 그러면 이분도 서울에서 주주학을 다 갖추고 들어와요. 1억 1천에. 서울에서.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충족을 했잖아요. 근데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저당권자. 임차권 등기권자. 저당권자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이 사람이 최우선을 인정해주면 3,700만 원은 을보다 먼저 배당 받아가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을이 못 받을 수도 있다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은 안 돼. 근데 무엇은 됩니까? 우선 변제. 뭘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는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이고, 그럼 이제 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를 중개한 게 아니라 갑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를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갑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를 중개하면 병에게 당신은 최우선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등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최우선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잘못 이야기했다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그럼 등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 등기 청구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그러면 등기해놨는데 끝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택 있잖아요. 등기해놓고 이사간 주택. 이거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집행권은 없이? 이것도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등기했다 해도 바로 경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집행권은 판결서 같은 거 확보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등기해도 바로 경매 못 들어갑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끝났어요.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자, 473페이지 의의에서 첫째 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 거기 가로로 묶었어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각동을 기각하면 뭐 할 수 있다? 항고동을 하면 항고할 수도 있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효력은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세요. 그죠?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를 취득했다. 그 말은 주주학을 미리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문이 빠졌어요. 그 지문이 갖춘 경우에는 그 뒤에 적으세요. 경우에는 그 화살표 옆에다 긋고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렇게 적으세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되며. 이 지문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빠졌어요 지금. 자,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되며. 적었어요? 그리고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집을 비워주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에 몇 줄 거시고. 이제 이것이 2번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걸 먼저 써놨어요 지금. 이 내용이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몇 줄 거세요. 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 등기가 격려된 때, 뭐가 격려될 때? 등기가 격려될 때 대항력 보증금 우선 변제를 취득한다. 나와 있습니까? 이겁니다. 등기된 날로부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걸 먼저. 여기 동그라미 2번. 이걸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건데. 하여튼 이게 2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밑줄 그으세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하는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는 누구를 말해요? 칠판에서? 병 말하죠? 이것은 최우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 관련 소요된 비용 동그라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만 일단 몇 줄 그어놓으세요. 그 밑에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일단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주 내용이다. 개념 잡았어요? 예, 몇 줄 그어놓으시면 되겠고. 자, TPA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몇 줄 그으세요.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2년. 약정이 없어도 몇 년? 2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 정의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만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해도 1년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1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2년에 구속이 돼요.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 나 2년 살겠다 그러면 2년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임차인은 그러니까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할 수도 있어요. 1년 계약했을 때. 근데 임대인은 2년에 구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뭔다?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기초할 때도 했는데, 법정갱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된다. 묵시적갱신, 아무 말이 없어도 갱신된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대인. 여기가 누구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끝나기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해지 통고하라 그랬어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 쪽에서는 1개월 전까지 해지 통고하라고 했죠. 안 하면 법정갱신, 자동갱신 돼버립니다. 이게 계약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 임대차와 계약 내용이 똑같아요. 동일하다. 근데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요. 그러면 자, 어차피 임차인 쪽은 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임대인은 1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되겠어요? 그럼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계속 2년 살아야 돼요? 갱신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몇 개월 후? 3개월 후.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누구에게 유리한 규정이요? 임차인.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이익이 차임을 뭐하거나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뭐하면 위반하면 법정갱신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됐죠? 예,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정리되고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8번에서 양가로 1번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그리고 네 번째죠.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몇 개월 전? 1개월 전. 같다. 나와 있죠? 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2번 밑줄 그으세요. 법정갱신 후 임대차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본다? 2년. 그리고 3번 법정갱신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양가로 4번. 그럼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기 동그라미. 이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법정갱신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나와 있죠? 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9번은 바로 책을 보세요. 자, 차임 증감 청구권 나와 있죠? 자, 양가로 1번.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증감 동그라미. 자, 원래 보증금 1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적당하지 않으면 장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증감. 증액도 가능하고 감액도 가능하다. 그러나 증액 동그라미. 증액은 몇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자, 감액은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어요. 100%도 감액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증액만 5%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증액은 계약 차임 증액이 있는 후 몇 년 이내에 못한다?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이 5%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은 예가 있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또 임대차 계약은 합의한 경우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떨 때만 제한 받아?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뭐 할 때? 증액할 때. 일방적으로 임대인 증액할 때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째 줄 중간 재계약 동그라미. 그 네 번째 줄 앞쪽에 보면 합의 동그라미.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10% 올려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몇 퍼센트 올려도 돼요? 10% 또는 20% 올려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이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규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뭐 1억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월세로 바꿀 수도 있고 또 5천은 보증금 넣고 5천만 월세로 바꿀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책을 보세요. 보증금 전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된 경우는 전환되는 금액 다음 각호죠. 낮은 비율을 곱한 동그라미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 1할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몇 퍼센트? 10%. 1할이 10%요. 2번이 기준금리 몇 줄 거세요? 3.5%를 곱한 더한 동그라미. 그럼 이 둘 중에서 높은 걸 기준으로 한다, 낮은 거? 그러면 요즘 기준금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1.5로 가정을 하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5%죠? 위에 것은. 그럼 뭐가 더 낮아? 5%가 낮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1억을 월세로 바꾼다 가정하면 1억 900. 그럼 얼마 나와요? 500만 원 나와. 500만 원. 500만 원 나오죠? 1억에 5% 500만 원 아니에요? 10%가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월세로 바꾸려면 나누기 얼마? 12를 해야지. 그럼 월세가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나 계산은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얼마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월세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죠? 이렇게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비율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밑에 쪽이에요. 상인법이든 주인법이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해서 월세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입니다. 1할이란 거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TP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주택 임차권은 뭐가 나와 있어요? 승계. 자, 이것도 기초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나요? 자, 칠판 봐보세요. 여기서 승계라는 것은 뭘 말해요? 임차인, 임대인. 그러죠? 그럼 여기 주택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어. 왜 사망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 죽었어요. 그러면 같이 산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 규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상속권도 없고 그러면 길거리 나 앉아야 되잖아요. 같이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 보호하는 제도가 승계제도인데 여기서는 채권 채무가 다 승계가 돼버려요. 채권만 승계가 되면 좋은데 채무까지 빚이 있으면 빚까지 다 승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승계를 안 받으면 좋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돼.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강력 주장하십니까? 자, 여기도 법원에다가? 강력 주장하세요? 그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사망 시부터 1개월 이내. 자, 임차인이 뭐 할 때부터? 시점은 임차인 사망 시부터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자동 승계 돼버려. 아무 말 없으면 승계야. 아무 말 없으면 승계가 돼버려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승계가 보통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계는 그 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냥 들어봐요. 이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를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상속권자가 있을 때 상속인하고 임차인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 이 말이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정 공동생활을 하다가
임차인이 이게 사망했던 소리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임차권을 승계받아? 상속인만 승계받아. 다른 뭐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 승계 못 받고 오로지 누구만? 상속인만 승계가 된다. 됐어요? 자, 근데 상속인하고 임차인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임차권은 일단 가정 공동생활을 해야지 보호가 돼요. 안 하면 이제 이 상속인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사실상 배우자 됐어요? 이분하고 이촌 가정 공동생활을 했던 이촌 이내의 친족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공동 승계예요. 무슨 승계? 공동 승계돼요. 근데 가정 공동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상속인이 없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속인하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사실은 배우자, 이분하고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다가 임차인하고 사실은 배우자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다가 임차인이 뭐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이분만 승계해야 돼. 단독 승계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 땡 잡았다. 또 그건 또 잘 기억하고 있으냐. 땡 잡았다 말 써요. 그렇죠? 단독 승계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사실혼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 배우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다 그랬어요? 싸웠어. 싸웠어 안 했어. 그러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간다? 국고로 기속이 돼요. 없잖아요. 상속인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이 안 살았으니까 보고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분들을 주로 보호한 거예요. 양부모를 할지 상속권자가 없는 자. 됐죠? 예. 그럼 이것은 주인법에만 있어요. 상인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나와 있어요? 상속권자 없다. 밑에 걸 말하네.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이걸 말하는데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밑쪽으로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게 땡 잡았다네. 그렇죠? 이게 땡 잡았다. 이거 이 지문이잖아요. 이 지문.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보세요.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걸 말하네.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걸 말하는 거고. 됐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거라고. 됐습니까? 예. 자, 동그라미 2번. 상속권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이 살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누구만? 자, 상속권자만 동그라미. 상속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이것이 이걸 말하죠. 상속권자만 승계가 된다. 이런 뜻이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자, 임차권의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몇 개월이네? 누구에게 반다 의사표시를 하랬어요? 임대인 동그라미.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승계되지 아니한다. 표시했을 때. 표시 안 하면 자동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시부터 몇 개월이네? 사망 시부터 몇 개월? 1개월. 임대인 동그라미 쳤어요? 법원에 했다 한 게 아니라 임대인. 그리고 이제 채권 채무는 승계한 자에게 기속이 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만 승계된다 그랬어요? 채권 채무 다 승계된다 그랬어요? 채무도 승계가 돼버려요. 개념 잡았어요? 이게 주택임차권 승계제도입니다. 주인법만 있는 거고. 자, 11번 보세요. 경매 이하 임차권 소멸. 자, 임차권은 민사집행 경매 동그라미. 경매가 되면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동그라미.
자, 임차권은 경매되면 소멸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항력 있다는 말은 못 나가 할 수 있는 거. 저당보다 임차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면적 강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공고하는 임대차를 우선 쓰라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공고사항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거 사용하자, 공고. 그럼 그걸 우선서로 쓰고 또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대로 쓰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477페이지. 이게 뭐요? 477 법 조문 다 실어놨네. 이거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하면 돼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14조. 제목 밑줄 보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까? 이것은 알아야 돼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법을 적용받는 주택임대차는 분쟁,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정한에 대해서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밑줄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동그라미 지부에 둔다.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여기는 둔답니까? 둘 수 있다. 그리고 시도에 둘 수 있답니다. 이거 밑줄 그어 넣으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고 그랬죠? 반드시 둬야 되고 시도의 실정을 고려를 해서 둘 수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심의 조정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말면 돼요, 사실은. 자, 첫 번째가 차임 보증금의 증감 동그라미. 증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차임하고 보증금 올리니 내리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없어? 이거 심의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기간에 관한 분쟁. 자, 기간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이것도 심의 조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고 주택 돌려받고 막 그러죠? 그 반환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반환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 임차 주택의 유지 수선 동그라미.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된 게 한 3, 4년 됐는데 심의 조정을 뭐 하느냐. 차임 보증금의 증감. 됐어요? 임대차 기간. 그죠? 끝나면 주택 돌려주고 보증금 돌려받죠? 차임 보증금 반환. 임차주택의 수선, 유지. 이런 거 분쟁은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지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시도에 둘 수 있다. 자, 이 규정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거기 뭐 법조문 다 실어놨는데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480페이지 보세요. 23조.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서 심의 조정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며칠 이내에 그걸 끝내야 된다고 했어요? 6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금같이 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뭐 정신없다 할지 뭐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며칠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며칠 이내 해줘야 돼? 90일 이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처리 기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심의 조정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다 두느냐 이것하고 처리 기간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60일이고 연장하면 30일 연장하니까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개념 잡았어요? 예, 이 정도만 해주면 완벽합니다. 자, 끝났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끝.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임법.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주임법.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적용 범위 비교하세요. 아까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라고 했죠? 여기는 무슨 건물?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인데 더 중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후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주임법은 아까 보증금 규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10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이 보증금 규모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서울특별시는 얼마? 9억 원 이하는 적용되고 넘어서면 안 되고. 과밀 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는 광역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자, 이거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앞에부터 외우세요. 안 외웠으면 9653 앞에부터 외우고 이거 이제 서서히 해도 돼요. 이거 9653 됐습니까?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 이거. 근데 보통 우리가 상가 임대할 때 보증금 다 넣고 임차한 건 아니죠? 월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돼. 환산 공식이 뭐예요? 보증금 또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1분의 100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을 곱해요. 보수 계산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 4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곱하기 100이죠? 그럼 이게 얼마? 얘랑 합하면 5억이잖아요. 4억 플러스 1억이니까. 그러면 5억이면 서울 특별시에서는 상임법이 적용한다 안 한다? 왜? 9억 이하니까. 과밀 억제권도 되죠. 광역시도 되죠. 여기는 상임법이 적용돼요. 근데 그 밖의 지역은 왜? 3억 7천을 넘어섰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월세가 있으면 환산을 해서 저기다 대입하라. 환산해서 대입해야 돼. 이거 그래서 금액을 외워야 돼요. 9653. 소액보증금은 그것도 외워야 되지만 그보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것은 9653 9653 그래서 이제 과밀 억제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그 밖에 지역은 3억 7천, 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또 하면 돼요. 자,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9억을 넘어서도, 서울 예를 들면 9억이 넘어서도 상임법이 적용되고 20억짜리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법 규정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대항력 규정. 아까 못 나간 규정이 있어 없어? 이건 10억짜리도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계약갱신 요구권 들어보셨죠? 자, 계약갱신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보증금 관계없이 10억짜리도
계약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상임법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상가 임대차는 뭐가 있어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자, 이 규정도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상임법을 적용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하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표준 계약서. 자, 이런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차임 연체하고 계약 해지 규정. 몇 기 차임 연체하면 3기. 이런 법 규정이 있어요. 제와 해지 규정. 이런 법 규정은 보증금 10억짜리도 이 법 조항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보증금 10억짜리도 상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두 문자 암기하라고. 이것은 두 문자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암기한다? 대개, 권표차. 이렇게 암기합니다. 어떻게 한다? 대개, 권표차. 책에 나와 있어요. 내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어떻게 한다? 대개, 권표차. 집에 갈 때도 대개, 권표차. 여기 올 때도 대개, 권표차.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문제 풀 때 A를 먹어요.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럼 대개, 권표차를 외웠는데 대가 뭔지를 몰라. 대가 뭐요? 대항력. 그죠? 개가 계약갱신 요구권. 권이 권리금 보호규정. 자, 표가 표준 계약서들이에요. 권리금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 표준 계약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임 연체하고 계약 해지 규정. 이런 경우도 상임법이 적용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좀 이따 밑줄 볼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대개 권표차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임법을 적용받는다. 이해되셨어요? 대개 권표차입니다. 이거 처음에만 그러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주임법하고 비교해보세요. 아까 주임법은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세 가지 법인만 상임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상임법은 일반 법인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법인도 적용된다? 일반 법인도 적용된다는 거 됐어요? 그러면 이 상임법도 미등기 전세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런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또 주임법하고 같네. 됐죠? 예, 그래서 주임법 적용 범위, 상임법 적용 범위. 자, 비교해봤는데 특이한 점은 보증금 규정이 있다는 거. 이거.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번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임법이 적용된다. 반대해서 가면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적용 범위 박스 금액을 외워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채권적 전세계약, 이거 미등기 전세를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적용된다는 말. 그 다음에 법인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법인도 적용됩니다. 주임법하고 차이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번 임대차 목적으로 영업용, 비업용으로 사용한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계하면서 반가 딸려 쓴 것은 상임법. 이해됐어요? 예. 반대면 주임법이 되죠. 그 밑에는 놔놓고. 자, 오른쪽 환산 보증금 초과. 그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환산 보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들이 대항력에서 어디 동그라미? 대. 계약갱신 요건에서 어디 동그라미? 개. 자, 디귿도 갱신 특례니까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되고. 자, 니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어요? 권. 자, 미음 비법이 순서만 바뀌었죠? 순서를 바꾸세요. 차에서 차. 표준계약서에서 표. 그래서 이제 이 표차만 지금
저하고 바뀌었어요. 됐죠? 예, 그러니까 옆에다 적어 놓으면 돼. 대개, 권표차. 옆에 순서를 이렇게 갈 거예요. 대개, 권표차. 대개, 권표차. 이것은 보증금이 저 범위 내에 있든 넘어서도 무조건 이 법 조항은 적용된다. 대개, 권표차.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대개, 권표차. 어떻게 한다? 대개, 권표차. 어떻게 한다? 대개, 권표차. 집에 갈 때도 대개, 권표차. 여기 올 때도 대개, 권표차. 저기 갈 때도 대개, 권표차. 떡 먹을 때도 대개, 권표차. 자, 그렇게. 자, 강의 듣다 보면 다 한기돼. 되게 재밌어요. 대개, 권표차. 계단 내려갈 때도 대개, 권표차. 뭐 재밌어. 그럼 이제 애원 왔는데 권이 모르다.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봐. 권이 뭐였더라? 대가 뭐였더라? 그렇지. 됐어요? 예. 대항력에서 대. 계약갱신 요건에서 개. 권리금 보호에서 권. 표준 권리금 계약서에서 표. 차입연차 계약 해지에서 차. 대개, 권표차. 이런 법 조항, 이 앞으로 배울 법 조항들이요. 이것은 보증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임법이 적용이 된다. 정의되고 있죠? 예. 자, A 규정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건 외워 넣는 게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동그라미 2번은 그 대개 권표차 아닌 것은 저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런 것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뭐 이런 거. 그 밑에는. 이해됐어요? 이건 따로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러면 큰 3번으로 내려갑니다. 대항력은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자,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대항력 아까 세 가지 알아 그랬죠? 요건, 효령, 내용. 자, 대항력 요건은 여기는 주택의 인도 대신 건물의 인도,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건사라고 앞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뭐라고 공부한다? 건사. 어떻게 공부한다? 건사. 효력은 다음날 몇 시? 0시. 똑같아요. 내용은 못 나가. 내용은 뭐다? 못 나가. 그 말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미적 어떻게 끝났어요?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건물의 인도에서 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후단 사업자 등록 신청에서 뭐다? 사. 그리고 다음 날 몇 시? 0시. 거기 밑쪽 오세요. 효력이 생긴다. 똑같죠? 원리는. 자, DP 넘어서 나머지 나눠놓고. 양가로 4번. 자, 밑쪽 오세요. 임차인에게 대항력 있는 경우 임차 건물의 양수는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을 본다? 이것이 뭐요? 내용. 못 나가. 이게 내용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똑같아요. 원리는. 주임법 똑같습니다. 다만 주택의 인도 대신 건물 인도,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 5페이지 소액보증금 우선 나와 있죠? 이것도 최우선하고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을게요. 차이점은 금액만 차이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할게요. 최우선 변제 요건은 주택의 인도 대신 무슨 인도?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 그러면 소액 보증금이 있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적어볼게요. 당장 못 외우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얼마? 6,500만 원 이하 중 2,200. 과밀 억제권은 5,500 줘도 1,900. 자, 광역시는 3,800에서 1,300. 그 밖에 적은 시청에서 1,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원리는 똑같은데 금액만 차이가 있죠?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똑같아요. 이건 아까 언제까지 갖추라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또는 경매 신청 전 다 같은 말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되겠죠?
똑같고, 여기는 건물가액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다 똑같아요. 금액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소액보증금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85페이지 의. 자, 서울에서는 6,500만 원 이하 중 얼마? 2,200. 과밀 억제권은 5,500만 원 이하 중 1,900.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 중 1,300.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 중 1,000만 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언제까지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추라 그랬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경매 신청 등기 전이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자, 건물가액이 얼마? 2분의 1. 아까는 주택가액 2분의 1 똑같죠? 원리는. 그리고 양가로 4번. 이 지문 좀 잘 알아두세요. 이걸 자꾸 질문 들어오는데, 자, 최우선 변제 대상자면 주임법은 보증금으로만 판단해. 월세를 판단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보증금에다 월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 가지고 최우선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만 판단해요. 근데 상임법은 상가 건물은 100을 뭐해서 곱해서 환산한 금액으로 6,500이냐 아니냐 판단한다고. 이해됐어요? 월세까지 환산을 해서 6,500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최우선이 되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주임법은 월세는 상관이 있어 없어? 보증금 가지고 아까 1억 1,000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이제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 들어오고 자주 그 한 내용인데, 상임법은 환산, 주임법은 보증금만 가지고 최우선이냐 아니냐 판단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게 중요하고.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변제가 있어요? 우선 변제. 저거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는. 원리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 대신 건물의 인도,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건사 확인인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뭐냐면,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판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여기서 확정일자 받는다.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겁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확정일자 받는 곳이 세무서장이다.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밑줄 볼게요. 그 양가로 1번에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 네 번째 거에 밑줄 거야 되네.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 동그라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뭘 받으면? 확정일자. 건사 확인인데 누구로부터 확정일자 받는다? 세무서장. 그러면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은 이때까지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그 도표 밑에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 있어요? 없어요? 이건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주임법하고 똑같다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7번도 마찬가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경매 들어가면 임차권을 소멸한 게 원칙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기간. 기간은 차이가 있겠죠? 몇 년?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간은 우리가 배운 기간, 임대차 기간 다. 상임법은 지금 몇 년이라고 나왔어요? 1년. 주임법은 농지 임대차는 이 앞전에 배웠는데 이 앞주 그 앞주 이 앞주 쉬었으니까 그 앞주 딱
뭐 안 쉬었으면 1주 전인데. 다 까먹었어? 여기는 3년 찍었어? 3년이었어요.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거 이 앞주에 배운 것 같은데. 자, 몇 페이지에서 했냐면 거기 434페이지 425페이지네. 425페이지 안 했나? 안 했나 보네. 안 했다.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3년 나와 있죠? 안 했죠? 임대차만 안 했네. 농지법을 했는데 임대차는 내가 법 조문만 있어서 다음 3, 4월 달에 하려고 안 했어요. 3년. 그래서 안 했으니까 모르지. 우리 얼마나 소환시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상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1년. 주택 임대차는? 농지 임대차는? 그거 다 똑같아요. 임차인은 다 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셋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정리되고 있죠? 우리 과목에서는 그 세 가지요. 주임법, 상임법, 농지 임대차. 임대차는 그러니까 나중에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싹 비교해줘. 그러니까 듣고만 있어도 돼. 뭐 지체 없이도 나중에 한 번씩 싹 해야 할 거고. 그렇죠? 임대차 기간도 한 번씩 해주고 또 뭐 보존 기간 나오면 또 한 번씩 할 거고 묶어서.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있으면 나중에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치는 거지. 그렇죠? 왜 나는 틀리고 싶은데 자꾸 맞지? 그러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그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경공매.